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는요, 작년에 2020년도였죠. 그때부터 다주택자 이제 취득세 중과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드렸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전세 끼고 사고 나서 1년 후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그 뒤에 후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잘된 후기겠죠. 작년에 1억 5천 정도에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1억 4천 전세를 바로 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드렸지만 몇 달 전에 신축 아파트 지방에 매수를 한 시드머니 투자금으로 그 돈이 나중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또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1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사서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던 주인분이 바로 거기에 나는 이제 세입자로 살겠다 상황을 제가 부동산 통해서 들은 얘기는 1년 정도만 있다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 조금만 이제 사시다가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날짜가 다 끝날 날짜가 지정돼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앞으로 점점점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분이 만약에 2년도 거주를 하다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버리면 4년 정도 우리 지금 이제 전세를 사는데 이분은 1년만 있다가 나가신다 하니까 또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팔고 나서 이제 거기 돈을 또 신규 아파트 분양 그 자금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에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가 1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운도 좋았고 시기적 흐름도 잘 탔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를 싹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5천만 원 오른 전세가로 그 당시 최고 시세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수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에 사서 1억 4천 1천만 원이었죠. 거기다가 수리 비용까지 8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1,8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순수하게 제 돈이 1년 만에 5천만 원이 회수가 됐죠. 그래서 꾸준하게 저는 그 사이 알아봤습니다. 어디를 또 투자해야 되나, 어디 지역을 또 이제 가야 되나 알아본 결과 이제는 신축으로 한번 해보자. 1억 이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자산을 요즘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한 단계 더 점핑, 그 위에 단계, 그 위에 윗티어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던데 1억 이하 구축 아파트, 지방 아파트 투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왜 하냐, 무시도 하고 악플도 달고 무슨 1억 이하냐, 정부에서도 그런 데는 투자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를 해줬고 그런 부동산 사면 나중에 큰일 난다,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거 사서 언제 돈 벌고 언제 부자 되냐, 이렇게 그렇게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뭐 이런 거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된다 다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기 투자 자금, 초기 시드머니 역시나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르기 전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시죠. 제가 최근에 그 신축 아파트를 산 것처럼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그때 1억 이하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당연히 수중에 여러 군데를 다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최고의 그래도 내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로 계속적으로 이게 막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돌파구가 1억 이하였던 것이죠. 지금도 저는 저평가 단지 또 저평가 지역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또 최근에 막 시세를 보니까 작년에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나, 여기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막 망설였던 데 있잖아요. 그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현재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갭 1,000만 원, 2천만 원 갭이 현재는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막 벌어지는 곳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미 들어가기 늦었죠.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그 매수한 지역이 향후에도 입주가 부족하고 근데 그 지역에 지방이지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에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신축이고 메인 입지에다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입주장이고 전세가 물량이 많고 전세 가격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축 대비해서 동일 평수 대비해서 낮게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2년 또는 4년 뒤에 전세 재계약할 시점에 와가지고는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 인고 인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열매를 맺어줄 것이라고. 제가 가진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나중에. 그 전에 이제 그만큼 열심히 찾아봤고 또 알아봤었던 것이고 제 스스로에게도 열심히 찾아봤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투자 매물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뭐 찍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더. 물론 이제 2년 뒤에 4년 뒤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은 모르죠. 저도 신의 영역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그 결과를 덤덤히 이제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월급 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신축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시드머니를 뭐 모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월급을 통해서 내가 차곡차곡 소비 지출 통제해가지고 돈 모아야 되겠죠. 악착같이 시드머니 모아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야,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저 미친놈이야. 왜 저렇게 돈을 아껴라고 들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돈을 그냥 통장에 이체를 내두고 뭐 예금 통장 넣어두면 은행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예대 맞으면 타서 돈을 벌겠죠. 그렇게 해서 은행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내 돈이 일을 하면서 다른 돈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고 내 자산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초반기에는 당연히 내가 초기 투자, 불이니 또 첫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습관, 구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난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난 자산가가 되겠다, 투자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습관이 저는 절약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습관이 하나가 말씀드린 이런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첫 투자지만 차곡차곡 시드머니 모아서 적은 투자면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저같이 이제 10년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부동산은 샀다 팔았다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세월에 인고의 무게를 견뎌야 되겠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은 보유세 같은 거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세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역전세 날 수도 있고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인데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특히나 돈 버는 것은 쉽게 또 돈 버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돈 버는 것은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그냥 100% 확신하시면 된다는 거죠. 인생에 이제 그런 기회들이 뭐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포착했을 때 딱 잡아야 되고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고, 인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내공을 쌓는 나만의 시간이 또 나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중요성을 참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하지 함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제가 뭐 1억 이하 투자해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해야 되는 물건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취득세 중과를 이렇게 뭐 배제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중과를 받더라도 8% 12% 내야 되죠. 내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저평가되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그 정도 취득세 부담 이미 이제 제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인정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8% 15% 내고 하지 뭐. 그만큼 더 좋은 거, 더 오를 거,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제가 작년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거길 왜 하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제 소액 투자를 해서 1년 만에 뭐 30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나서 그 시세 차익 또는 뭐 전세 상승분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결과 중에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 중에서 이제는 신축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많은 돈이, 많은 시드 금액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2년 뒤, 4년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고 나중에 정말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할 곳에 묻어 놓았다. 돈을 계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적은 갭이라도 또 남들이 무시하는 1억 이하 공시가격이라도 충분하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윗 단계를 탑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윗 티어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스노우볼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굴려나가야 된다.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실물 자산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산이 상승해야 된다. 이런 뭐 핵심적인 다시 한번 요약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